약사님, 저번에 이중제형 마케팅이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마케팅이 심한 영양제를 포함해서 피해야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오늘은 제가 이런 영양제만큼은 피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SNS 같은 거 보면 막 홍보하는 영양제도 있잖아요. 좀 뭐 꽤나 보이는 것들도 많은데 좀 다 별로일까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뭐 블로그, 카페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영양제를 판매하는 거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규정에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규제가 되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인스타라든지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인데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광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진짜 효과가 있는 기능성 주원료가 되는데, 그거를 주원료를 서브하는 부원료들, 첨가물들이 있죠. 이것들에 대한 함량은 공개가 안 돼요. 공개를 하면 주원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원료가 되고 또 기능성이 있는 걸로 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넣었을 수도 있고 사실 많이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넣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많이 넣은 것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료 및 함량이 적혀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영양 기능 정보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영양 기능 정보의 밑에 있는 게 다 주원료예요. 그 함량이랑 다 적혀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들었는데 들어있는 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제품만 보면은 이제 뭐 홍삼도 들어가고 헛개나무 들어가 있고, 여기 안 적혀 있는 애들은 다 부영제예요. 근데 이제 헛개나무를 예를 들면, 이 제품은 이제 그 간 제품이잖아요. 네. 헛개나무는 이제 간에 또 해독이 될 수 있는 숙취 쪽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간 영양제인데 이 제품을 광고할 때 헛개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들어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많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원료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규제를 피하는 거거든요. 사실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거를 약간 어필하는 거는 과대 광고의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잖아요. 쇼핑몰에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어떤 특정 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럼 한쪽 구석에 이것은 제품의 설명이 아닙니다 라고 써져 있기도 해요. 제품의 설명이 아니고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써져 있기도 해요. 마치 그 원료의 효과를 마치 제품 효과처럼. 그쵸, 원료는 엄청 딱 명확한 효과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원료가 막 무조건 전부 다 몸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쵸. 그거예요. 그 사람들 나쁘네 이거. 그 문구가, 근데 이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헛개나무가 뭐 어떤 효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내용을 쓸 수도 있는 건데, 헛개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석에다 쓰면은 사실 팩트인 거잖아요. 한방우리의 효과. 예,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잖아요. 영양제를 선택할 때 객관적으로 고르면 약사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이제 집에 있는 영양제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확인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품의 유형을 체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품의 유형에는 일반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식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 의약품을 먹는 것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보실 때 일반 식품인데 기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혹은 일반 식품인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또 건강기능식품인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기되어 있는 성분과 함량을 확인해라입니다. 일반 식품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 성분, 일반 의약품에는 유효 성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성분이 어떤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 식품, 기타 가공품이에요. 주원료가 없어요. 식품 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 이건 영양기능 정보가 있잖아요. 이게 영양기능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뭐 김치를 먹는데 고춧가루 몇 미리 써놓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일반 식품인 건데 일반 식품에 최근에 허가가 좀 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 있는 성분의 원료가 아닌데 그냥 이거를 만들 때 넣었던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에는 이 부원료가 표기가 안 되는데 일반 식품에는 표기가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기능성이 없는데 진짜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함량 이 정도나 들어가 있다고? 올리브영이나 뭐 쿠팡이라든가 카카오 등의 랭킹템으로도 영양제가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이렇게 큰 규모의 유통 채널에서는 해외 제품들을 직접 런칭해서 유통을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하죠. 이제 직구보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괜찮은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 역시도 이제 한 번씩 가서 구경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업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기업이잖아요. 좀 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광고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랭킹을 매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1위라고 하면 많이 구매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광고를 조금 더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유도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제품 자체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개발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기식이나. 실제로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좀 괜찮지 않나요? 공동개발 이것도 역시 많이 보는 마케팅이죠. 이제 현혹되기 쉽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진짜 모르는 분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참여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합에 크게 참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배합이라는 거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궁합이 좋은 성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함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회사에서 이런 배합들을 다 해놓고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괜찮냐,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는 것도 배합에 참여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 광고에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더라도 그 제품이 역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좋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해도 이러한 배합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스펙의 다른 제품들을 갖다 놔 봤을 때 전문가분들의 로열티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배합에 참여했다, 개발에 참여했다 이런 문구에 크게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도 진짜 좀 웃긴 게 이 제품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사실 회사에 대한 특허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바꿔도 특허에 회피를 해서 다시 하나 등록할 수 있거든요. 김치 만들 때 고춧가루 얼마, 뭐 얼마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배합을 다르게 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특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차이군요. 그쵸. 레시피 차이예요. 특허라고 해서 우와 할 건 아니고 사실 받기 사실은 쉬워요. 특별한 기술이 진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러 영양제 소분한 올인원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포에 이렇게 나오는 영양제들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기성품이다 보니 내가 뭘 먹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건 사실 이중제형이랑 별반 차이 없다고 봐요, 저는. 성분의 조합인데 어떤 조합을 할 거냐. 한 알에 담기 힘드니까 두 알, 세 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 팩에 담는 걸로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를 한 번에 먹는 거를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여러 개를 사서 따로 먹는 것과 한 팩에 담아서 한 번에 먹는 것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뭔가 관리받는 느낌, 그리고 약의 조제약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의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중제형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행위에 따른 그런 맞아요. 행위에 대한 거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성분을 따로따로 구매했을 때가 오히려 더 저렴할 거예요. 패키지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일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단가가 또 올라가고 컨셉팅 자체를 하고 홍보를 하는 또 마케팅 비용도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패키지 하는 거는 역시 그 회사 자체에서 개발한 제품들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구매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제품은 어떤 회사가 좋고 이 제품은 어떤 회사가 좋고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는 게 좀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좋게 얘기를 하면 따로따로 먹는 게 불편하다. 혹은 그렇게 영양제를 사면 통으로 나오거나 혹은 PTP 까서 나오는데 역시 뭐 2달, 4달 이런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휴대하기 편리하다. 한번 뜯어서 먹으면 좋다. 이런 거에 장점은 있지만 성분적으로 봤을 때
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 항상 유명한 걸 샀거든요. 생각보다 돈을 내다 버리고 있었네요. 광고 때문에 좋다고 인식이 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은 제품들 잘 선택하시길 바라며, 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릴게요.